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식경 여러분들 친구들하고요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힘내서 즐겁게 우리 취준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매식경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는요, 약간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다뤄드릴 텐데요. 자,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이래요. 엥? 전셋값이 매매하는 것보다 비싸다고요? 그렇대요. 경남에서요, 땡땡 전세가 주의보랍니다. 여러분, 이 땡땡 전세가 뭘까요? 오늘 이 키워드 잘 주목해 주시고요.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식경 관련된 기사는요, 금보사 게시판에 여기 보시면 금융권 이슈란에서 제가 맨날 올려드리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4월 5일 기사 중에 하나인 요 기사입니다.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 경남서 깡통 전세주의보라고 나왔네요. 아, 앞에 오늘 답을 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땡땡 전세, 깡통 전세는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의 전세 계약된 물건을 말한다. 이 경우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당부된다. 뭐라고요? 자, 용어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깡통 전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용어가 약간 혼동되면요, 찾아보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미리. 깡통 전세 엔터.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요 사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피니언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거 하면 두 번째 용어 정리할 때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집 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가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이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깡통 정세.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자,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들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자는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이중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제가 아는 거를 최대한 쉽게 할게요. 자, 보세요. 이 깡통 전세는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깡통이 뭐예요? 속이 빈 거잖아요. 속이 땡땡땡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전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부동산 제도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전세. 전세. 음. 집을 우리가 거주하는 방법은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매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냥 요렇게 정리해 보죠. 요렇게. 자, 집을 우리가 거주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다. 더 있는데 그냥 일단 요 세 가지만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 내가 돈 있으면 멋지게 집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한 뭐 5억에서 10억 갖고 너무 크다. 근데 일단 전세는 내가 매매할 돈은 없어. 있어도 돈 많은 연예인들. 어, 연예인들은 세금 때문에 전세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꼭 없어서만 어, 전세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사죠. 왜? 매매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하기엔 부족해.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산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월세.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예요? 월세는 아깝다. 돈이 아까워. 이런 인식이 강한데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거주하는 방법은 매매도 있고 전세도 있고 지금 어, 매매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매매는 내가 돈 있으면 멋지게 그냥 부동산 가서 집 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 거주하는 방법은. 근데 이게 대부분 안 돼. 일반 직장인들이 여러분 지금 취준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25살이야. 근데 취준을 해서 내 직장에 들어가서 27부터 만약 모았다고 칩시다. 뭐 200만 원씩 모았다고 쳐요. 200만 원씩 1년 모으면 2,400. 5년 모아봤자 얼마예요? 1억 2천. 모아봤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5년 열심히 모으면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전세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물론 지금 돈 많은 연예인들이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이 세금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 몇 개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일반적인 그거는 예외 사항이고 일반 사항들은 매매하기에 대부분 부족하신 분들이 전세를 들어간다고요. 왜? 전세는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나와요. 얼마까지 나왔냐? 80%까지 나왔어요. 이전까지. 근데 제가 계속 이거 대출 관련된 이슈를 얘기했잖아요. LTV에 원래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나왔기 때문에 매월 내는 그 이자를 내는 월세보다 전세가 낮다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많이 전세를 간 거란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근데 지금은 이 전세자금 대출 작년부터 막 줄였잖아요. 그 은행들이 농협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일단 핵심을 오늘 얘기하자면 하여튼 세 가지가 있고 전세는 어, 한 번에 돈을 내는 거다. 매매보다는 낮은 거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매매가 10억이야. 그러면 전세가 8억. 이해되시죠? 매매, 전세. 근데 이 전세를 받을 때 예전에는 80%까지 대출이 됐자. 그럼 6억 4천. 내 돈 얼마 써야 돼요? 1억 6천만. 1억 6천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 실수요자,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작년에 가계부채가 많이 증대됐고 부동산 이런 투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금 규제를 떻게 보면 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또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깡통 전세가 why 문제냐? 이 깡통 전세라는 게 여러분 왜 생겨났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지금 수도권이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엄청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20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먼 터졌을 때부터 서울은 한 2012년 한 이 정도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자 근데 지금 현재 한 4, 5년 전만 해도 또 한 3년 전만 2년 전만 해도 투자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성공을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젊은 세대들도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면은 무조건 집값이 우상향으로 간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전제는 굉장히 위험한 전제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승을 기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까 예를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야. 근데 아까 제가 전세는 8억이라고 했지만 전세가 한 5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세가 5억. 근데 이 10억짜리를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집값이 상승한다고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주택이나 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10억짜리를 내가 엄청나게 영끌을 해서 이걸 매매했어. 그럼 당연히 사람이 이게 1년 뒤에는 11억, 2년 뒤엔 12억, 5년 뒤에 15억 갈 거야. 이러한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끌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산 거였죠. 그런데 주택 시장이 지금 침체로 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만약에 10억이었었던 게 9억, 8억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나는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랑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랑 둘이 신혼부부인데 엄청나게 아끼고 어, 아껴서 이 돈을 지금 이자를 내면서 허덕이는데 집값이 상승이 아니라 집값이 빠진다고 해. 그럼 심리적으로 엄청 쪼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집값 하락과 지금 막 집값이 하락된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계속 하락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하락이 되고 금리가 지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자를 둘이 월급은 뻔한데 이자 90만 원 내던 게 120 내, 150 내면 결국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월급은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고 막 처음부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문 잘 읽고 나중에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투자해서 엄청나게 재벌이 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나를 지키고 그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지금 월급 이 고정된 금액을 받잖아요. 그럼 그 고정된 금액을 받는 거에 있어서 빨리 최소한으로 이 연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고 나중에 승진이 되더라도 월급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 돈 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 사례를 마무리해서 오늘 끝내볼게요. 자, 최근 경남에서 깡통 전세 계약이 늘고 있다고요. 경남에서. 경남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다 그런데 하나의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는 거예요. 특히 경남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전용 66제곱이 보증금 1억 1,500이래요. 그러니까 전세 아까 보증금 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1억 1,500이라는 거예요, 전세가. 그런데 지난달 초에 이 똑같은 게 9,800만 원에 매매가 됐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억이었죠. 이건 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매매를 하려면 10억이야. 근데 전세로 들어가면 5억이야.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현상이냐면 경남 김해에서 깡통 전세라고 이제 사례가 나타나는 거는 매매가 9,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매매가. 근데 보증금이 전세가 매매보다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1억 1,500. 그 이게 지금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전세는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보다 높잖아요. 한마디로. 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아요. 이게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아야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왜? 집을 사서 내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돼? 어. 그럼 집값이 1억, 예를 들어서 9,800이야. 더 하락하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매스컴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이 계속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집을 안 사요. 그리고 대부분 전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금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지금 깡통 전세 계약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3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 24건,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관계자분이 얘기하는 건 외지 투자자, 그러니까 외지 투자라고 하는 건 경남에 사는 분들 말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어느 물건을 사서 1,1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1억 2천만 원의 전세를 내놓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생각보다 이런 깡통 전세가 많다. 깡통 전세가 많다. 이 깡통 전세라는 건 뭐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이렇게 더 많은 현상이다. 그럼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났을까? 집값 하락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 그 다음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요렇게 되는 시장이다. 근데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지금 그렇다? 오늘 기사에서는 경남 김해. 그러면 요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이 나타나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식경은 이렇게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